에? 떨어졌습니다. 뭔가 작년 12월에 시작하긴 했는데 올해 1월에 끝낸 게 이 절창,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게 요거 해가지고 1월에 뭔가 1월 총 결산으로 올릴 만한 책들은 딱 요렇게. 이거는 조금 남긴 했는데 그래도 1월 안에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다 읽은 책은 요 절창. 일단 구병모 작가님을 일단 파세를 읽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문체를 좋아하시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관계들을 좋아하시는구나를 알고 저도 그 관계들을 너무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절창도 너무 기대에 가득 차게 읽었습니다. 일단 문장들이 너무 어려요. 제가 구병모 작가님의 파거나 파세가 좀 예전에 읽은 거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였나 싶거든요. 근데 요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기와 듣기, 쓰기와 읽기란 비록 그것으로 인해 변하는 실제가 없음은 물론 그것이 거쳐가는 길이 모순의 흙과 불화의 초목으로 닦이고 마침내 도달하는 자리에 결핍과 공허만 남아 영원한 교착 상태를 이룬다 한들 그 행위가 한때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지 않도록 거두는 법입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다 생각해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한 3분의 1 정도 읽었을 때 이게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싶긴 했어요. 이게 뭔가 소설인데 이렇게 비유법도 많고 문체도 길고 호흡도 길다 보니까 그 문장들이 그 문장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해서 뭔가 이런 배경이나 상황을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쨌든 책을 읽을 때 저한테 좋은 문장들, 저의 삶의 교집합이 되는 그런 문장들을 읽기 위해서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절차는 뭐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덱스가 많냐? 모르겠어요. 이 소설을 쓰신 작가님이 여기 나오는 인물 중 한 명이 약간 독서 교사로 나오거든요. 독서 입주 교사로 나오는데 그게 뭔가 작가님인가 싶을 만큼 이런 독서와 책과 소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독서를 하는 행위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구나 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관계성이 진짜 좋고 이 인물들의 관계성이 너무 좋고 자꾸 상상하게 만들어요. 이 작가님이 책을 대할 때 나오는 문장들이 너무 좋아서 인덱스를 붙여놨습니다. 약간 이런 거. 애초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샛길로 빠져서 미지의 숲을 거닐다 때로는 기꺼이 길을 잃는 일이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세계를 들어가보고 또 숨어보고 약간 이런 미지의 숲을 거닐면서 기꺼이 또 길을 또 잃어보고 뭔가 뭔 느낌인지 알겠죠? 신이라는 건 있잖아. 그냥 하나의 오래된 질문이라고 생각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또 한 권의 책을 펼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세상의 코어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희망 내지 사랑만 아니며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인간들과 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 자신과 필연적으로 상종하거나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자 태초부터 운명 지어진 비극이라는 사실이지. 그리고 그 비극을 견뎌내는 게 인생의 거의 전부야.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아무튼 좋았다. 요거 궤도를 읽었어요. 이 궤도를 그 유튜버 짱님이 추천해주신 걸 보고 샀거든요. 근데 약간 예전부터 느꼈는데 유튜버 짱님이랑 저랑 독서 취향이 좀 겹쳐요. 그래서 저도 인덱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다. 사실 이거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별 이야기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있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행사 6명이 그냥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서 예찬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부러운 평에 속하는 이런 리뷰들을 보면 지구만 얘기한다. 지구 예찬 진짜 그만해라. 지구가 뭔데 그렇게 난리 법석이냐. 약간 이런 느낌의 부러움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그래 이렇게 더럽고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지구가 이렇게 지긋지긋해도 어쨌든 내가 사는 세상이고 나라도 아껴줘야지. 그리고 난 정말 작은 존재구나. 뭔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깊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주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전쟁, 뭐 그냥 뭐 홍수 이런 자연 재해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 바깥에서 보면서 그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에 관련된 여기 우주비행사 6명 중 한 명이 기독교였나? 아무튼 신을 좀 믿는 그런 종교를 가진 분이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에 대한 이런 신과에 대한 약간 신과 지구 우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지구 안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되게 좀 이렇게 사색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책이어서 좋았습니다. 있어요. 이곳의 우주 비행사들은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한다. 어쩌면 지구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모두 죽어서 사후세계로 온 게 아닐까? 죽어서 가는 곳이 비현실적이고 믿기 힘든 세상이라면 저 멀리 아름답고도 외로운 빛을 발하는 유리구슬 구체야말로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약간 좀 사세계? 아니면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비판도 해요. 왜 이러고 있지? 절대 변명할 수 없는 세상에서 바득바득 살아보려고 하는 이유는 대체? 완벽한 지구가 저기 있는데 굳이 우주가 원치 않는 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주를 향한 인류의 호기심일까? 아니면 배은망덕감일까? 이런 문장들도 있고 신경질적으로 지구를 파괴한 인류는 어떻게 아름답게 봐줄 수 있겠는가? 인간의 오만함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그에 필적할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뿐이다. 좋죠. 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와 우주에 사는 우리들 그리고 그런 지구와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들을 약간 한 인물의 약간 사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좋았어요. 다음은 단편집 2개를 봤어요. 이거는 워낙 유명하죠. 워낙 유명해서 딱히 뭐 리뷰를 할 게 없는데 조금 하자면 진짜로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럴 법한 일들 또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나온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한국인들이 읽기에 더 진짜 익숙한 배경이다 보니까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단편만의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지. 약간 이야기가 뚝 끊기고 뭔가 이 인물에 대해서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단편을 읽으면서 많이 받았어서 약간 이런 거죠. 막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건 영화 말고 드라마로 만들었어야 돼. 이건 그냥 드라마로 만들지 말고 그냥 짧게 해서 영화로 만들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봤었을 거야. 약간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그래서 단편을 보면서 이거는 이런 게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긴 호흡을 가지고 만들었어야 돼. 이런 아쉬운 소재들과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단편을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읽었지만 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책이다. 저 이거 진짜 좋아합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 왜 러시아 문학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다. 정말로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편집의 제목이긴 하지만 주제들이 모두 사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희가 사랑이 뭐 남녀 간의 사랑, 뭐 이성과의 사랑, 동성과의 사랑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랑 우리 부모님도 사랑을 하고 있고 나랑 우리 언니랑도 사랑을 하고 있고 나랑 동생도 사랑하고 있고 심지어 난 친구랑도 사랑하고 있고 이웃과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 없이는 저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가 정말 인간관계는 사랑 없이는 저는 맺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작은 사랑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꼬집고 파헤치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냥 그와 그녀 그리고 굴 그리고 애수도 좋았고요. 그리고 유영지에서 이것도 좋았고 다락방이 있는 집 좋았고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이것도 좋았어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소설인데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내로 나온 거예요. 그냥 동냥이라도 하러. 그러면서 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근데 화자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시선에 의존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맵시 있는 여름 코트가 더해지고 더러워질수록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이 가엾고 어리석은 괴짜는 5달 전 사무직 일자리를 찾으러 수도로 왔다.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맵시 있는 여름 코트가 더해지고 더러워질수록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이 가엾고 어리석은 괴짜. 이런 게 너무 좋고 아무튼 사무직 일자리 결국 못 구해서 이렇게 동냥을 하러 가는데 이 동냥을 하러 가면서 이 동냥을 하는 데가 그 팬시한 레스토랑이 핀 거예요. 근데 이 팬시한 레스토랑 안에서는 사람들이 막 굴을 먹고 있어요. 약간 서양에서는 굴이 되게 좀 고급 음식점이잖아요. 고급 음식이잖아요. 아들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굴이 대체 뭐야? 대체 무슨 맛이야? 굴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질문을 해요. 아버지는 막 말해요. 막
아버지는 지금 돈 좀 달라고 동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냥 막 안절부절 그냥 굴은 이렇고 뭐 이런 거고 굴은 이렇게 생겨 딱딱하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죠. 근데 그 상상하는 게 되게 귀여워요. 굴 딱딱하다고? 그럼 이렇게 생겼나? 그럼 물컹하다고? 개구리인가? 이런 개구리처럼 생겼나? 개구리를 먹는 건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상상하는 게 되게 귀엽고 또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안 먹을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근데 지나가는 신사가 그걸 보고 웃어요. 너 굴이 뭐라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상상하는 걸 보고 웃는 거죠. 굴 한번 먹어볼래? 이러고 그 아들을 굴 데리고 식당으로 가서 굴을 한번 먹어봐. 그래서 뭐 먹여줘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벌어지는 일인데 마지막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딱 잠자리에 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신사들이 굴값으로 식료를 지불하는 거 보면서 나는 왜 이들에게 다 돈 좀 빌려달라고 청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돈을 주었을지 모르는데 계속 막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도 방구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보여줘요.